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조기 대선 치러졌고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나온 것은 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대선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는 제가 약간 톤 다운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특히 월요일 날 동영상 찍지 않았고, 그것은 일단 선거에서 거의 패했다 그런 저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또 여러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결과는 상당히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하면서 예측 결과 출구 조사를 봤는데 상당히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아마 오늘 방송 보면 하루 종일 이재명에 대한 방송으로 다 도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방송 보지 않는 분들 많을 것이고, 유튜브 영상도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선은 이제 끝났지만 대선을 위한 후유증,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존립 여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멸렬한 대선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뭔가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고, 공약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제 갑자기 노동부 장관을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과 그렇게 관련이 없었잖아요. 정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성 하나만 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르려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엄청나게 화력을 퍼부었고요. 또 많은 걸 갖추었었죠. 더군다나 이제 중도 보수 쪽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사력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볼 때는 본 선거에서 진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실패했다는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완전 내란 프레임에 갇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선 패배가 됐는데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일단 결과가 나오자마자 결과적으로 친한계 인사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조속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잘 해야 한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개헌과 탄핵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선거 캠프에 온다랄지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당 경선 강제 후보 교체를 또 하려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참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계엄 선포가 됐고 탄핵이 됐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판이 바뀌어야 하는데 판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권성동, 권영세 이런 친윤들이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니까 선거가 되겠습니까? 저는 되지 않겠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표는 굉장히 달아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계엄을 옹호하면서 보수만 가치를 내세워서 이 선거에는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친윤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친인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선에도 개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민심의 반발을 좀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 저 경선 후보 교체 사태 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저는 물러났어야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리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봐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선거를 망쳤다. 저는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쪽에서도 체제전환 목소리를 굉장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한 후에 빠르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사표를 내는 게 맞죠.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음 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엄이나 탄핵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돼야 한다.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인물이 됐을 때 아마 국힘은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는 없었어요. 단지 추결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6.3 이번 대선 패배로 인해서 3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됐고, 당장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당의 체제를 총체적으로 쇄신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홍준표 전 시장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이 지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107석의 소수 야당에 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제 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마 대선 끝나도 패배 책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싸울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한동훈 친한계 쪽은 이제 패배 책임 친윤에 있다고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친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40%를 넘겼다 또 자랑하듯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입법, 행정 권력, 결과적으로 사법부 권력까지 가진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복합위기 수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왜 패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없이 얘기해봤자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제 다 상황은 끝났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했던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반성하지 않는 당 주류의 행보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닌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표를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TK에서만 좀 약간 유의미한 표를 얻었는데, 막판에 TK는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해줘서 그의 도움에 의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표를 얻지 못했고, 특히 PK하고 TK에서 압도적으로 이겨하는데 이 PK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표를 얻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보수 진영 재편의 주도권 다툼이 오늘부터 아마 본격화가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의총을 하겠죠. 의총을 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둬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어떤 명분을 또 내세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비대위로 계속 갈지 아니면 바로 전당대회 할지.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원래 이제 김영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30일이거든요. 연장하는 방안, 새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 이런 것도 거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누굴 임명하겠습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하면서 적어도 관리형으로서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의원총회 열릴 건데 여기서도 굉장히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럼 이제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런 이름이 오가는데 여기서 적어도 당권주로 나와서 안 될 사람은 바로 김기현이나 나경원, 윤상현이에요. 이런 사람들 나오면 또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얘기 들을 거야.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요? 그럼 여기 책임론 가지고 또 주도권 싸움이 커지고 또 내용이 커질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불씨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당권을 주는 쪽이 지금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226개 기초단체 등의 공천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럼 또 이 공천권 가지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렇게 주도권 싸움하고 서로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은 과연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힘은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극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신을 많이 차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